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통 능력의 5번째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원장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상호 교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 메시지의 형태는 글로 하는 것, 또 말로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글로 하는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을 배웠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 시간은 경청 능력을 배웠죠. 자, 경청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 표현 능력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나 신체 언어, 즉, 꼭 이렇게 음성 언어, 말로만 될 게 아니라 이런 제스처, 이런 몸짓, 신체 언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표현 능력 하면, 저 사람 말 잘해. 이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맞게끔 눈짓, 몸짓,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사 표현 능력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일상생활은 물론 우리 일 경험 중에서도 개인이나 조직 간에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갖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의사 표현 능력은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사 표현의 개념과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표현에 영향을 주는 비언어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상황과 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의사 표현 지침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MC는 주말마다 스피치 학원을 다닌대요. 평소 같은 일터의 동료들에게 이제 어린 아이처럼 부정확하게 말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일단 점차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MC는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동료들과도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말하기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설문조사를 직업인 대상으로 했대요. 가장 비호감 동료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1위는 말이 잘 안 통하는 동료. 그래서 이처럼 의사소통이 회사 생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의사소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이 강의를 듣고 의사소통 능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대략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학습하고 또 노력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사생활 3년 차인 직업인 오아무개 씨는 지난 월급, 1년간 월급의 15%를 말하기 공부했었대요. 말하기 공부. 업무에서 좀 더 프로답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오 씨는 많은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할 일이 많고 어린아이 같은 말투로 고치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간 1:1 수업을 받았다. 말이 개선되니 일상에서 자신감이 붙고 대인관계에도 도움이 되었다. 결국은 사람은 처음에 이제 이미지, 그런 부분,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좌우하는 게 말이라고 합니다. 말투, 말, 목소리, 다양한 게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의 중요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표현 능력은 개인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의사 소통 능력 중에서 일단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은 말하기이기 때문에 의사 표현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 저 사람 능력 있다, 실력 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활동은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일방적인 전달자가 된다. 일방적인 전달자라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숙지가 안 된 채로 그냥 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인지 본인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전체 프레젠테이션은 15분인데 그냥 앞에 뭐 10장을 해야 되는데 뭐 앞에 한 장에 거의 10분을 썼다. 이거는 이제 시간 분배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지, 그리고 설명이 정확하지 못한지,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드는지, 전문 용어를 지나치게 쓰는지, 스크린만 쳐다보는지, 그 고객이 있으면 고객을 쳐다봐야 되는데 스크린만 보고 이렇게 읽는다든지, 그리고 중얼거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간주어를 쓰는지, 종종 헤매는지, 제스처를 안 쓰고 막 똑바로 이러고 이제 하는지. 그러니까 점수가 낮을수록 뭐랄까 이제 잘하는 거고, 이게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렇게 그 질문지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맥락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거는 좋은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거고요. 점수가 높으면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사표현 능력을 학습할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의사표현의 개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표현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으로 특히 말하는 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말하는 데서는 음성적 그 언어, 또 신체적 언어, 그러니까 제스처가 같이 동시에 어우러져야 합니다. 의사 표현의 종류는 일단 공식적인 말하기가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말하기. 예를 들어서 뭐 연설을 한다던가, 토의를 한다던가, 토론. 회의를 많이 갖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런 토의 같은 부분에 정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토론 과정에서는 말하기가 또 핵심이죠. 의례적 말하기. 정치적, 문화적 행사와 같은, 주로 이제 결혼식, 무슨식, 주례, 회의, 이런 때는 나름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읽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읽혀져야지, 학교 국어 시간에 읽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친교적 말하기가 있어요. 또 이제 친근한 사람들끼리 하는데 또 굉장히 정색을 하고 의례적 말하기처럼 하면 또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중요성. 일 경험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의견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기 이전에 이제 자신의 말을 제대로 잘 전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쪽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쌍방 간에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청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말하는 사람의 말도 제대로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의사표현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일 경험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PC의 프레젠테이션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 친구, 이제 PC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갖고는 있었는데, 뭔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도 그냥 자신 없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대요. 다시 한번 사례를 보시면 기획은 좋으나 그러니까 PC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PC는 이번에도 좋은 기획안을 계획했으나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동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국 그의 기획안은 채택되지 못했고 이것은 PC에게도 그의 회사에게도 분명한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자, 안타깝죠. 자, 그러면 한번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기획은 좋으나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원활한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제 이번 활동은 자신의 의사 표현 습관을 체크하고 원활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알맞은 속도로 말하는가? 사실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녁 때. 그러니까 아나운서들도 뭐 볼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그 몇 마디를 그 구절을 읽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한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는 상대나 상황에 맞는 어휘를 골라 표준어로 품위 있게 쓴다. 그 부분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어법에 맞고 상대에 알맞게 예산말과 높임말을 가려 쓴다. 네. 뭐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직 문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좀 더 격이 있게 좀 예의를 갖추는 쪽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말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만큼인데 그래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러니까 회의 시간은 지금 맞춰야 되는데 본인이 아직 말한 게 지금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남들 다 기다리는데 막 회의 시간을 늦추고,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겠죠. 그리고 말할 내용을 차례로 순서 있고 조리 있게 말한다. 이 부분도 일단 문제를 인식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친구하고도 같이 좀 피드백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의 요점을 빠뜨리지 않고 말한다. 그렇죠.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야죠. 근데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숲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문서 이해 능력에서 배웠듯이 다독, 그러니까 독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상대나 상황에 맞는 화제를 골라 말한다. 분위기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써야지 엉뚱하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낄끼빠빠라고 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편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한다. 이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경청 능력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알기 쉽게 말한다. 미리 계획하지 않고 순발력 있게 즉흥적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좋은 쪽보다는 약간 이런 거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라는 거고요. 일단 말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이렇게 실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줄여라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말을 줄여야 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사실은 해요. 자, 활발하고 침착하고 협조적으로 말한다. 굉장히 좋죠. 상황에 어울리는 효과적인 동작과 표정으로 말한다.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의를 지키며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한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현을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의 활동 유형들을 앞에서 이제 봤는데요. 앞으로 의사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좀 볼게요. 비언어적인 요소,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정말 나는 진짜 의사표현을 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 외적인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연단 공포증,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무대만 서면 떠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입술이 타고 식은땀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이제 목소리도 떨리고 목소리도 줄어들고 자신 있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심리현상을 잘 통제하면서 이제 그 말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죠. 그럼 또 청자들은 그걸 인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잘 할 수 있게끔 인커리지 할 수 있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 자체 중에서도 장단, 빨리 얘기하느냐,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느냐. 너무 천천히 얘기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발음
발음은 이게 이제 사투리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발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속도. 아까 이제 말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속도, 이런 것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고민할, 이제 같이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쉼. 적당하게 마침표 할 때 맞춰주고, 쉼표 있을 때 쉬어주고 해서 논리성 또 감정을 제고하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행동하면서 숙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몸짓이 있어요. 몸짓, 제스처. 몸의 방향. 먼저 몸의 방향은 말하는 이의 이제 머리, 몸, 발 등이 듣는 이에게 향하는지, 피하는지, 뭐 삐딱한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니면 몸짓도 이제 상대방에게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하는 형태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자세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그 효과적인 의사 표현의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바르면서도 적극적이면서 뭐 아무튼 분위기 상황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짓도 그래요. 몸짓. 그러니까 손과 팔의 움직임. 저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짓도 하면 굉장히 더욱 의사 표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몸 동작은요, 이따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하고도 그때가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 문화권이 다른 문화에서는 이렇게 또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고양이와 개를 예를 들어보면, 개는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올리는데 고양이는 이 꼬리 올리는 게 공격의 자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다른 쪽은 좀 이제 그 상대방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런 몸짓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머. 유머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은 유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하는데, 유머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유머를 외우잖아요. 저도 뭐 고속버스 탈 때 뭐 유머집 해가지고 외워서 막 하려고 해도 그게 절대 억지로 하면 분위기만 썰렁해지지. 그래서 이거는 그 뭐 감각도 태어나서 이제 태어날 때 감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뭐 또 부단히 노력을 한다면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면서 해보면 또 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유머를 즉흥적으로 또 센스 있게 구사하면 훨씬 대화가 또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의사표현을 위한 지침. 이거는 약간 심화 활동인데요. 무조건 긍정. 예전에는 yes. 그것을 이제 모범생형 그 인재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아닌 건 아니게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라밸 문화 그리고 MZ 세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예전 7, 80년대에서 우리가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문화로 이제 하기에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 가릴 말, 안 가릴 말이 훨씬 적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저렇게 거절을 하고 싶어도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거죠. 칭찬을 들었는데도 뭐라 화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미국에서는 그냥 땡큐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제 그런 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칭찬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민감한 걸 건드리면 과하다는 평가를 듣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첫 미팅이라면 일에 대한 적절한 관심 표현 정도가 좋지, 적당한 말을 모를 때는 그냥 무조건 웃어줘라. 그러니까 잘 상대방하고 대인관계 하기도 어렵고 직장에서 어려우면 무조건 웃어라.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웃어라. 뭐 이것도 하나의 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을 한번 해볼까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 경험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게끔 자신의 생각 어떻게 표현할지.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얘기할지. 만약 회사의 신제품 판로를 찾기 위해서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상대 업체와 만나는 첫 미팅 자리다.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기 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일단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객을 먼저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뭐 고객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근데 스마트폰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어려움은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건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뭐 활동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MC는 동료 NC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몇 번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제 충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할지. 자, 이제 충고를 하려면 무턱대고 뭐, 야,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기보다는 뭔가 레포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죠. 뭐, 요즘 회사 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당신, MC, 여기가 MC인가요? NC는 참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먼저 칭찬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만 조금 수정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칭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마무리할 때는 이제 훈훈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고, 저는 그냥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번. 지난주 금요일 퇴근을 준비하던 Q씨가 동료 S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갑자기 S씨가 가족 행사 때문에 여름 휴가 날짜를 바꿔달래요. 근데 이미 Q씨는 이미 휴가 날짜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놨대. S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자, 이건 이제 거절하는 상황이죠, 거절. 그러니까 요령껏 거절을 해야죠. 근데 저는 뭐 사실대로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하지 말고, 이미 이참저참해서 여행 계획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이제 양해를 구해야겠죠. 요거는 여러분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말하는 이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 감정, 정보, 지식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적절하게 메시지로 바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표현이니까 이제 말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매체와 경로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말로도 뭐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온라인도 있겠고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듣는 이가 자신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잘 이해했는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언어적인 방법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고, 반복적 전달. 뭐 우리가 이제 광고할 때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그러면 뭐 이제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부분도 상당히 있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가 아주 충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샌드위치 화법을 쓰래요. 먼저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질책을 해주고, 앞으로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 조금 이렇게 순서를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싶을 때는 이제 칭찬해주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칭찬 혹은 대화서두의 분위기 전환 용도로 간단하게 칭찬해야지, 뭐 너무 막 딸랑거리면 그것도 또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 청유식으로 어머니 좀 해줘, 이거 좀 명령해, 이게 명령이 아니라 이런 거 해주면 어떻겠어요? 라고 청유식으로 하면 훨씬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는 먼저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응해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뭐 미안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할 경우, 설득은 상대방에게 나의 태도와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의 태도와 의견을 바꾸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득의 기술,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사람은 의사소통 능력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왕들 있죠. 이건 대단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식을 바꾸고 그것을 돈을 주머니를 열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일방적인 강요, 이거는 금물. 이 강요하는 사람은 주로 이제 권력, 권위, 자리,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강요, 지시,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좋은 의사 표현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지금 의사소통 능력을 전반적으로 봤고, 그 다음에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경청 능력, 그 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다음번에는 우리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